안녕하세요. 출퇴근TV의 김주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 DCI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트라는 개념과 그와 관련된 RF 머티리얼즈 관련된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RF 머티리얼즈 관련해서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화물 반도체 관련해서 화물 반도체의 패키징이 중요하다 하면서 RF 머티리얼즈의 특허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화물 반도체 관련된 패키징 기술이 이제 광통신에서도 쓰이게 됐다. 그런 식의 기술적 흐름이 일어나서 그걸로 이제 RF 머티리얼즈가 수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RF 머티리얼즈의 패키징 기술을 소개할 때 밀폐성과 방열에서 이 회사의 패키지 기술력이 돋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밀폐성과 방열이라고 하는 특성이 레이저 광통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능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 12월에 RF 머티리얼즈에 대한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RF 머티리얼즈가 AI 인프라 확장의 실질적 수혜주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광종손 장비에 들어가는 펌프레이저의 패키지를 RF 머티리얼즈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광종손 장비는 뭐냐면은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에 서로 광통신을 연결해야 될 니즈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광통신으로 연결을 할 때 레이저를 증폭시켜서 펌프 레이저를 해줘야지만 통신이 가능하다. 특히 먼 거리일수록 막 50km, 100km 되는 이렇게 먼 거리의 데이터 센터를 서로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광통신을 펌프시켜주는, 레이저를 펌프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펌프 레이저 패키지와 관련된 기술을 RF 머티리얼즈가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전송 장비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간에 통신을 하게 되고, 그 광전송 장비에 들어가는 증폭기 카드가 있게 되고, 이 증폭기 카드에 펌프 레이저가 있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에 연결을 할 때 이런 펌프 레이저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도 광섬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광섬유로 이루어지는 그 구간을 최대한 잘 전송해주기 위해서 레이저를 펌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개념인 데이터 센터 연결, DCI,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읽어보시면은 데이터 센터는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 통신하면서 데이터와 컨텐츠를 공유하고 백업하고 이중화를 제공해야 된다. 결국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이 필요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광통신 관련해 가지고는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 광통신하는 것과 관련된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데이터 센터 안에서 병목이 터졌었기 때문에 광통신과 관련된. 그러니까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거, 렉 안에서 GPU 간의 연결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스케일 아웃 같은 경우에는 렉 사이의 연결에 관련된 것인데, 이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에서 광통신이 일어나는 것에서 되게 병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 밖에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 스케일 어크로스까지 이제 장비들을 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수혜도 분명히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AI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점점 확대시켜야 되기 때문에, 왜 확대시켜야 되냐? 이제 전력이나 부지나 냉각의 제약으로 인해서 GPU가 여러 지역에 이제 흩어져 있고, 그거를 하나의 큰 클러스터처럼 쓰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되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초고대역 저지연 연결을 하기 위해서 광통신 연결의 성능이 되게 중요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바로 이제 데이터 센터 인터커넥트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의 품질도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동안 연결했던 것대로 계속 연결하면은 속도가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 트래픽의 양도 못 따라잡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트래픽의 양도 늘리고 속도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광정송 장비에서 광통신을 하는 그 레일의 수를 늘려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레일의 수를 늘려가지고 그 광통신을 하는 장비를 막 무한대로 늘릴 수 없잖아요. 결국 그 장비 하나에 레일이 밀도 있게 들어가서
하나의 장비에서 여러 레일로 이렇게 쫙쫙쫙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나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고밀도 라인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고밀도로 만들 때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펌프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열과 습기, 진동에 매우 민감하다고 하는데, 특히 장거리 연결에서는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펌프 레이저에서 열을 효과적으로 외부로 빼내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칩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패키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이 레일의 밀도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 밀도가 늘어나면 결국 방열의 성능이 더 중요해지겠죠. 뭉쳐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방열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게끔 하고 밀폐 성능이 굉장히 중요하게끔 하는 패키지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이 고출력의 펌프, 레이저 펌프를 만들기 위해서 열 설계, 방열 이런 것들을 갖췄다. 이 패키지에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고요. 특히 이제 금속 세라믹 기반의 장기 신뢰성을 갖춘 그런 패키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일의 수가 같은 공간에서 엄청 늘어나가지고 공간당 펌프 파워를 끌어올리다 하더라도 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세대 DCI 레이저 인터커넥트 시대에서 밀도 있게 그 광종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쓰이는 펌프 레이저의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고도화가 필요하다. 거기에 알프모트레이즈의 거가 적용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특허가 22년도에 등록이 된 게 있는데요. 이걸 한번 소개해드리면 광대역 고주파 특성을 가지는 광통신 모듈용 고방열 고신뢰성 패키지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이 특허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 특허도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특허인데 또 일맥상통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다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광통신과 관련된 그런 패키지 기술을 미리 개발하고 있었다라고 한 거고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특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두 가지의 금속층을 하나의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어 약간 방향이 엇갈리게끔 이렇게 적층하는 그러한 방열 기판을 만들어서 이거 갖다가 패키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클레드 방열 기판에 비해서 열 전도율이 20% 이상 상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열 성능이 되게 좋아졌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직 그물망 구조,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적층 구조가 있는 경우에 확실히 열전도율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이 특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통신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광통신이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가 됐었는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 연결에서도 광통신이 중요해졌고 거기에 쓰이는 광증폭기 모듈에서 쓰이는 펌프 레이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